자, 180쪽 과학기술 3강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전화기에 대한 거고요. 한 5분 남을 거야. 5분 남으면 나갑시다. 자, 우리는 전화기의 발명자가 벨이라고 알고 있지만 벨보다 먼저 전화기 아이들 실현했다고 알려진 사람 중이잖아요. 사실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이걸 찾아보니까 이 전화기의 아이디어를 실현했다 혹은 전화기를 다른 걸로 만들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하나가 J.P. 라이스, 독일 사람이에요. 라이스가 있다. 근데 그 전에 이 사람부터 얘기를 해봐야 돼요. 안토니오 메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몇 년에서 몇 년이냐면 1808년부터 1889년에 돌아가신.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 한 60년대 정도에 뉴욕에 어떻게 살게 됐는데 그때 이미 전화기를 개발을 한 겁니다. 발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1860년에 텔레트로포노라고 하는 기계를 개발을 했고요. 발명을 했고요. 이게 요거만 하시면 이게 뭐예요? 텔레포노. 근데 이게 전화기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전화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발명을 해서 특허를 내기는 냈는데 찾아보니까 그래. 평생 특허는 250달러고요. 단기 특허는 10달러였대요. 돈이 없어서 이거 못하고 요걸 했대지. 3년 뒤에 돈이 없어서 갱신을 못해서 결국 특허를 포기했대요. 근데 니네 오른쪽에 중간쯤에 봐봐. 벨이 언제 특허를 했다고요? 1876년에. 그래서 벨은 1876년에 특허를 내서 메우치가 볼 때 이건 자기 거였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지. 그걸 쭉쭉쭉 이겨나가다가 마지막에 대법원에까지 올라가서 거의 메우치가 이기기 직전까지 갔는데 죽어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판결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판 자체가 그냥 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다 사라지고 벨이 그냥 특허를 유지하는 걸로 됐고 나중에 2002년에 미국의 의회에서 인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랑 메우치 후손들이 계속 요구를 했거든. 그랬더니 2002년에 되어서야 미국 의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전화기의 최초 발명자는 바로 메우치다. 이거를 미국 의회에서 인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나아졌대요. 물론 그렇다고 특허권이 넘어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얻는 건 없지만 명예는 되찾았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라이스고요. 근데 니네 한번 이 논문 찾아보세요. 뭐냐면 찾아봐. 라이스의 전화기 발명. 논문이야. 라이스의 전화기 발명과 통화 품질의 문제. 논문 제목이 이래요. 이거 2010년 거고요. 그리고 누가 쓰셨냐면 물리학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은 부자현 교수님이라고 있대요. 요거 찾으면 니네 지금 180쪽, 181쪽에 있는 거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약간 더 상세하거든요. 혹시나 요거를 찾아보면 니네 180, 181쪽 이해가 될 거고 거기에도 나와 있고 내가 찾아보니까 라이스도 전화기 발명, 여기 메우치도 전화기 발명.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벨하고 특허 가지고 싸우다가 2시간 먼저 벨이 냈잖아? 누군지 알아요? 2시간 늦게 낸 사람? 가끔 알던데? 그레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기에 관련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뛰어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라이스가 니네 책에 나온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얘기 있어요. 라이스한테 100년을 더 주어도 라이스는 끝끝내 전화기를 썼을 것이다. 이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얘기가 오늘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 매우치 전화기는 유지를 잘했으면 진짜 전화기가 됐을 텐데 될 거니까요. 비슷하니까. 라이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요새 연구자들이 그래요. 100년을 시간을 더 준다 하더라도 라이스는 결국 전화기를 발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아이디어는 되게 좋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제시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스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180쪽의 두 번째 줄 다시 계속 볼게요. 판을 한번 지웁시다. 오늘은 만우절. 만우절은 뭐 하는 날이죠? 만우절은 뭐 하는 날이냐? 뭐 하는 날이냐? 속이고 거짓말하는 날. 공부하는 날인데요? 공부 안 해 오늘? 니네 지금 7시간째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날이지 뭐. 그리고 집에 가는 날이고. 뭐 특별할 거 있어? 하지만 만우절은 거짓말이 허용되는 날. 근데 니네 나간 거 거짓말은 아니잖아. 속인 거긴 하죠. 속인 거. 뭘 속여? 정직하게 나오라고. 야, 대놓고 운동장에 이거 저기 귀엽죠? 이렇게 써놓는 게 저거 거짓말이냐. 이건 그냥 만우절을 기대해서 나가는 거고. 나가는 거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잖아. 뭔가 거짓말스러워 뭔가 그런 게 얘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에이, 재미없어. 어떤 연구자는 라이스가 벨보다 먼저 전선을 통해 음성을 전달하는 성공했기 때문에 발명자라 불리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한대요. 어떤 연구자는 그렇대. 개념은 좋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라이스는 살아있는 동안 전화기의 발명자를 인정받지 못했다.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왜냐? 독일의 기술자였던 라이스는요, 프랑크푸르트 물리학과의 회원이 되어서 지역 교수들에게 정기적으로 물리학 화학 강의를 들으며 독일과 해외 과학자들과 교류했대요. 이거는 라이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냥 뭐 듣보잡 이런 게 아니라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학교 교사가 되어 1860년에 전화기 연구를 시작했죠. 되게 빨리 했죠. 1860년이면 베리 특허를 내기 한참 이전이에요. 이때 연구 시작이에요. 근데 이 분필은 좀 선명하게 보이지 않냐? 네. 다른 거보다? 이건 다른 분필이야. 비싼 분필이야. 장인이 만든 분필. 두껍긴 두껍고. 뭘로 지어요? 혼이요. 오. 탄산이야. 탄산은 원래 지어져요. 이거는 크레파스니까 안 지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어디 보자. 자신의 발명품의 텔레폰 맞죠? 전화기 텔레폰 이름을 붙였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나온 거야. 그의 전화기는 음성은 전달할 수 있으나 바람을 식별할 수 있게 명쾌하게 전달이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전화기는 음성 전달은 돼요. 괜찮아 여기까지는. 그런데 명쾌하게 발음 구분은 안 돼요. 이게 문제야. 이게 안 되면 소통이 안 되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찾아보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자음은 그래도 가능했대. 근데 모음은 불분명했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소통이 되겠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요게 안 되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라이스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배는 어떻게 반응하냐? 아예 방식을 다른 걸 썼기 때문이야. 읽어보면 다 나와. 그는 여러 곳에 강연하면서 자신의 발명을 세상에 알렸고요. 여러 대 전화기를 만들어 각자 보냈으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왜냐? 잘 안 들리잖아.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이미 전시라는 거 이게 충분히 잘 활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니네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죠? 모습은 뜻이 뭐예요? SOS. SOS가 왜 하필이면 SOS냐? 제일 쉬워서 그래. 명확하거든요. 길게 3번 하면 이게 S야.
짧게 3번 하면 이게 5예요. 사실 SOS가 아니라 SOS, SOS 반복이야. 이게 애매하게 요런 것도 있거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요. 구분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끊어서 하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누가 어디에서 들어도 뭘 들어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건 길게 3번, 짧게 3번, SOS 반복. 근데 이미 충분히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음도 불분명한 저 전화하는 사람들이 그럴싸한데? 라고 생각할 리가 없던 거라고. 실제로 벨도 전화기 만들었을 때 굳이 쓸 필요가 있겠어? 라고 했던 게 1880년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발한 다음에 발명한 다음에 바로 이게 와 대단해 이런 게 아니라 한참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고 본 거야. 그는 전화기로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면학술지 포켄도르프의 물리학 연구에 저는 논문을 보냈으나 출판을 거절당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야? 그걸 왜 내? 내가 출판을 왜 해줘? 이런 반응을 보였대요. 결국 그는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언제 돌아갔냐면 1874년에. 그나마 벨의 특허를 보기 전에 돌아가셔서 그나마 다행인 거라고 봐야 되나? 화는 덜 났을 거예요. 이제서야 좀 빛을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스의 전화기가 음성을 전하는 한계를 갖게 된 이유는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해. 그의 전화기가 이 이유는요. 그의 전화기가 단속 전류라는 것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럼 단속 전류가 뭐냐? 얘는 접촉, 분리, 접촉, 분리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전기가 통하는 불연속적인 전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단속 전류가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전류의 세기는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거야. 물론 단점도 있지만 요게 됐죠. 그래서 라이스는 이 단속 전류를 써서 우리가 하는 말을 전기로 바꿔서 보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벨은 어떻게 성공했느냐? 미리 얘기합시다. 벨은 오른쪽에 니네 181쪽 제일 밑에를 봐봐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진동 전류를 쓴다고 그랬죠? 벨은 진동 전류를 썼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그럼 진동 전류가 뭐냐? 얘는 연속적이에요.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변해요. 자, 요거를 쓰니까 라이스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라이스는 바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단속 전류가 굉장히 주류, 바탕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벨은 야 요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하니까 이걸 안 쓰고 요거를 쓰기를 했으니까 해결이 된 거지. 라이스가 바보고 멍청이 이런 건 절대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거면 대단한 거 아니야. 벨은 이런 걸 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난 다른 걸 해봐야지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속 전류는 세기는 일정한 흐름이 끊어졌다 이었다 반복하는 전류이다. 라이스가 단속 전류를 고집했던 이유는 당시 음향학에 권위된 헬륨 물질 진동 현미경, 모음 합성기 같은 실험 장치에서 단속 전류가 널리 그리고 잘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라고 쓴 거예요. 니네도 많이 그러잖아. 여기 괜찮은데?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밑에 있는 게 라이스의 전화기 원리고요. 이제 이거 설명 좀 합시다. 일단 칠판을 보고 설명을 좀 듣고 하세요. 라이스 통화기는요. 이런 통을 하나 놓고 여기에는 나팔관을 놔. 여기로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이 비통에 들어가서 막 울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구멍을 뚫고 여기를 양피지, 얇은 종이, 기름 종이로 팽팽하게 씌워요. 중요한 거는 팽팽이야. 팽팽해야만이 우리가 하는 말이 들어가서 얘를 떨게 하거든요. 자, 얘가 떨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선을 하나, 금속 선을 설치를 하고요. 거기 밖으로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야. 사실 얘는 백금이에요.
전기가 되게 잘 통하는 걸 해놓은 거고, 그래서 여기에 백금선을 이렇게 이어서 전지로 가서 전기가 통하게 하고 이거를 어디로 보내느냐? 송화기로 보내는. 송화기도 통이야. 빈 통이에요. 이런 긴 빈 통을 놓고 여기다가 여기도 또 백금판을 놔요. 여기도 그 금속 막대를 놔요. 막대를 놓은 다음에 여기를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고정을 시키고요. 이 빈통은 구멍을 이렇게 두 개를 뚫어요. 자, 이제 보세요. 잘 봐. 하나 더. 여기도 도선이 이렇게 있어. 요거 확대합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백금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도선은 살짝 떨어뜨려요. 이제 봐. 잘 들어 이제. 여기서 말을 하면 이게 통이 울려서 이 양피지를 떨게 하지. 떨게 하면 양피지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붙어요. 한번 살짝 붙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전기가 통해요. 전기가 통하면 붙는 순간 전기가 통해서 쫙 가서 여기 도착을 하잖아. 도착을 하게 되면 도착을 했다고 칠게요.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요 도체 코일을 박아놨으니까 여기 코일에도 전기가 통할 거 아니야? 전류가 통하게 되면 그냥 이해하지 말고 들어.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니네가 알면 좋지만 정확히 이 원리는 몰라도 돼요. 자외 효과라고 있거든요. 이거 말이 어렵잖아요. 자성이 일그러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자외 효과에 따라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 옆에 있는 금속의 길이가 변하게 돼요. 요거에 따라서 금속의 길이가 변하는데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막대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길어지고 이걸 반복한단 말이야. 미세하게 길이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면 계속 뭔가 변화가 있죠. 길이의 변화가 있잖아. 길이의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진동이 발생해요. 어디에? 이 통에. 이 통을 떨어뜨리는 거잖아. 이 통을 막 떨리게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안이 빈 통이니까 얘가 떨리면 이 안에서 그 떨림이 증폭이 돼서 밖으로 나가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끝이야. 물론 되게 까다롭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개념을 다시 봐.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따라 양피지가 떨리게 되고 양피지가 떨리면 이 두 개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게 되고 그럼 전기가 쭉 통해서 여기로 가게 되는데 전기가 통한 다음에 이 빨간색 도선도 떨리게 하고요. 왜 떨리는 거는 요건데 넘어가도 돼. 이게 떨리는 거고 이게 진동을 하게 되면 증폭이 돼서 소리가 밖으로 나갑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다시 봐.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가 말을 하면 진동이 생겨요. 그래서 단속 전류가 발생하는 거야. 요약이야. 단속 전류가 발생을 하면 다시 진동을 발생시켜요. 어디에? 수화기에. 그러면 소리가 나요. 끝. 이건 통화기. 이게 라이트 전화기 핵심이에요.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간단한 건 이거야. 말을 하면 떨리게 하고 단속 전류를 발생시키고 이 발생한 단속 전류가 다시 진동을 만들어내고 이 진동이 소리로 나가더라. 결론은 간단하죠. 근데 되게 어려운 거야 사실은. 자 읽어볼게요. 라이트의 송화기는 정밀 상자의 윗면에 원형의 구멍을 뚫고요. 거기에 팽팽하게, 팽팽한 표시 한번 해놔야 돼. 양피지를 씌운 다음에 양피지 중앙에 금속 단자, 저기 칠판에 빨간 거, 그 단자의 도선을 연결해둔 형태였다. 도선의 다른 쪽 끝에 일정한 세기의 전지의 단자에 연결되어 있고요. 양피지 고정된 금속 단자 위에는 약간의 간격이 중요한 거예요. 약간의 간격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거니까. 고정된 금속 단자가 하나 더 있고 거기에도 도선 연결되어 있다. 자,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나팔이 달려있는데 구멍을 통해 우리의 음성이 상자로 들어가서 양피지가 진동하죠. 그러면 밑에 접촉과 분리를 반복하면서 복잡한 패턴의 단속 전류를 발생시키게 되면 자유여과는 넘어가도 돼. 밑에를 봐요. 금속 막대 도선으로 코일을 만들고요. 양쪽 받침대는 고정되어 있는데, 자 이제 금속 막대를 감고 있는 코일에 단속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금속 막대 길이가 변하고 그로 인한 진동이 울림 상자에서 증폭이 되어서 상자 위에 뚫리는 두 개의 구멍에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니는 헷갈리게 되면 이것만 봐요. 우리가 말을 하면 말이 송아기를 떨게 해. 송아기가 떨리면 여러 가지 원리에 의해서 이게 발생해. 이게 발생하면 수화기로 가서 수화기를 떨게 하고요. 그 진동을 우리가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봐봐 다시. 아까 요게 안 됐다고 했잖아요. 왜 안 되느냐면 진동을 단속 전류로 했더니 이게 중간에 어떻게 돼요? 얘는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서 끊김이 있는 전류란 말이야. 끊김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모음 같은 경우는 끊기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끊기는 게 문제라서 소리가 정확히 전달이 안 돼요. 대신 그냥 멜로디 정도는 전달이 돼요. 근데 멜로디는 우리가 정확히 들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근데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였다고. 송아기와 수화기를 한 1km, 2km 떨어뜨리더라도 어쨌든 전류만 흐르면 얼마든지 먼 거리에서도 수화기 금속 막대를 진동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송아기에 들어온 소리와 동일한 진동 소리를 수화기에 발생시킬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서로 다른 모음과 자음을 분별할 수 있는 음파의 형태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발음은요, 음파예요. 파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 이런 형태를 띄워야 되거든요. 주파수 형태잖아. 근데 이렇게 진동으로 바꾸다 보니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음파의 형태로 재생시킬 수는 없었다. 자음은 가능했는데 모음은 안 됐더라. 그래서 벨도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뭔가 노력을 했고요.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동 전류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벨 얘기도 할게요. 한꺼번에. 벨 얘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보도록 하자고. 잘 보세요. 벨은 니네 문제 뒤에 4번에 있거든요. 4번을 보면서 봐도 돼. 거기 똑같아. 자, 보세요. 벨 이야기는요. 통하기가 이래요. 내가 통에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여기는 요 판도 팽팽한 거야. 얘도 팽팽해요. 그러면 이거는 라이스 전화기에서 양피지하고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코르크를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백금을 쭉 연결을 해. 그러고 나서 또 빈통이 이렇게 있고요. 얘는 액체야. 근데 전기가 통해야 돼서 산이야. 보세요. 내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 백금 핀도 내려오겠죠. 이만큼. 그렇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빨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겠지? 그러면 얘도 딸려 올라오겠죠? 그러면 백금 핀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잘 보세요. 헷갈리지 말고. 보통 때는 길이가 요만큼이고 내가 말을 해서 밀었을 때는 물에 들어간 게 이만큼이고 내가 빨아당겼을 때는 요만큼이죠. 확대합시다. 이만큼이 이 물에 들어가 있잖아. 근데 얘는 전부 다 백금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이 들어가면 저항이 이만큼 발생합니다. 근데 이만큼 들어가면 저항이 이만큼 발생하잖아요. 이만큼 들어가면 저항이 이만큼 발생하죠.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백금의 길이가 다르니 뭐가 변화해요? 저항이 변화해요. 그럼 저항이 변화하면 뭐가 바뀌죠? 전류의 크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뭐랬죠? 여기에 가변 전류라고 했지? 그러니까 니네 벨 거하고 라이스 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벨은 이게 변해서 정확히 우리의 소리를 전달하는 거고, 라이스 거는 얘는 그대로고 진동을 달리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항이 달라졌으면 여기에도 전기줄을 이렇게 이어가지고요. 어디로 가야 돼? 송화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문제 4번을 봐. 송화기 중간에 전기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여기도 코일 같은 게 있고 여기 판이 바로 있거든. 얘가 코일한테 또 뭔가 자기장의 변화를 시키게 되면 자기장의 변화가 얘를 떨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동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벨이나 라이스는 똑같은데 벨 거는 전류의 크기를 변화시키니까 그거 자체가 얘 자기장을 바꾼다고. 음모는 달라요. 자, 읽어볼게요. 이제 181쪽. 1876년 특허를 낸 전화기에서 벨은 액체 송화기를 채택을 했고요. 벨은 원통의 아래 얇은 막을 팽팽하게 펼치고 막의 아랫부분에 부착한 코르크 중앙에 백금선을 꽂아서 아래로 내렸죠. 원통 안에 담아놓은 물에 잠기게 했고요. 물에는 일부러 산을 용해시킨 거야. 전기가 잘 통하래. 도선의 한쪽을 담근 뒤 도선의 다른 쪽 끝은 전지 연결하고요. 자, 이제 원리. 원통 안에 대고 말을 하게 되면 원통 안에 막이 진동하고 막에 부착된 백금선이 물과 접촉한 길이가 변하죠. 아까 얘기했잖아.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전기 저항이 바뀌어요. 전기 저항이 바뀌면 전류의 세기가 변해요. 전류의 세기가 변하면 밑에 전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변해요.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철편을 진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라이스 거는 얘 크기가 바뀌어서 이 바뀐 크기가 진동을 주는 거고 벨 거는 여기 변한 자기장 자체가 직접적으로 진동을 주는 거고 조금 달라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물론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헷갈릴 거야. 다시 봐. 벨은 내가 말을 하죠. 그러면 진동이 아니라 백금의 길이를 변화시키는 거고 백금의 길이가 변화하면 저항이 바뀌고 저항이 바뀌면 전류의 크기도 변화하는 거고 전류의 크기가 변화하면 자기장이 변화하는 거고 자기장 변화에 따라서 진동이 바뀌어요. 그럼 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진동이 우리한테 말로 전달되는 거라고. 약간 더 복잡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얘는 단속전류, 얘는 가변전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좀 넘어가도 돼요.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자, 1번은 넘어갈게요. 자, 2번 봐요. 근데 2번 꽤 의미 있고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는요. 라이스의 전화기는 음성을 전기로 전달할 수 있었다. 맞죠? 맞습니다. 2번. 라이스의 수화기는 울림 상단 소리를 증폭하게 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빈통 울려서 난다고. 3번. 라이스의 수화기는 벨의 수화기와 같은 원리로 진동을 일으켰다. 니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진동이 되게 많이 나와. 아. 라이스 거에서는 왜 진동이 나느냐? 자외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에 대해서 여기는 막대 크기가 바뀌어서 진동이 생기는 거고 벨 거는 쭉 가다가 자기장이 변화하니까 그거 자체가 바로 진동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수화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원리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까다롭지만 라이스의 수화기는 공기의 진동, 양피트 진동 좋고요. 5번 단속전류 좋죠? 3번이에요. 자, 3번이요. 윗글을 청구할 때 가의 이유를 적절하지 않은 거는 글쎄 1번은 참신했잖아.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흥미 유발은 됐었으니까. 2번 반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3번 헬륨을 축을 따라갔으니까. 4번 단속전류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라고 했던 거고. 5번 4번하고 5번은 연결되는 거죠. 음성이 변별력이 전달돼서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답은 1번. 4번 볼게요. 벨 전화기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거 다 아까 했던 얘기니까요. 1번 봐요. 얇은 막은 사람이 원통을 향해 하는 말에 따라 진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밑으로 가거나 위로 올라오거나. 2번 코르크 위쪽 끝은 코르크에 연결됐죠. 그러니까 그 백금은 코르크에 연결됐잖아. 그럼 백금이 코르크에 연결된 이유는 뭐예요?
C에 따라서 물에 잠기는 백금의 길이를 조절하려고 한 거지. 근데 백금이 바로 판에 고정이 안 되니까 코르크를 사서 고정시킨 것 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코르크를 이용해서 백금을 얇은 막에 고정을 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고정의 목적이 코르크야. 부위 표면의 진동을 감지하게 되어 있는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위의 표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 전화기에서 중요한 거 지점 가장 핵심은요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잠기게 하느냐. 그래서 길이 변화를 이끌어낸 게 배 전화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답은 2번이에요. 3번 맞고요, 4번 맞고요, 5번 맞고요. 자, 마지막 거 뒤에 넘겨서 문제 5번 하고 끝내자고. 자, 요거는 헬리볼츠 얘기인데 칠판을 조금만 지웁시다. 이쪽 지울게요. 한 5분이면 끝날 거야. 2, 3분? 헬리볼츠가 구하는 단속 전류 발생 장치는 눕힌 철제 소리급세 가지 끝에 즉각 붙였습니다. 다 몰라도 돼요. 다 넘어가고요. 밑에 소리급세 가지가 진동하면부터 봐. 소리급세 가지는 요거잖아요. 요게 가지잖아. 자 보세요. 소리급세 가지가 니네도 동그라미 쳐봐. 가지가 진동하면이에요. 소리급세 가지가 진동하게 되면 일정한 세기 전류를 공부 전지와 도선 연결된 형성된 회로가 수분에 다 넘어가도 돼요. 어디를 보내냐면 그 안에 단순한 패턴의 단속 전류를 생산한다예요. 단순 패턴의 단속 전류 생산이요. 를 생산. 여기도 를 표시 한번 해볼게요. 봐. 이게 진동하면 이게 단속 전류를 발생시키는 거야. 끝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형성된 단속 전류가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렇게 형성된 단속 전류가 또 가에 동그라미 붙여봐요. 단속 전류가 눕혀져 있는 소리국세 옆에 있는 전자석에 흐르면서 소리국세 가지를 진동시켜서 주기적으로 잡아당긴다는 얘기는 진동시켜서 똑같은 거니까 진동시켜서 또 어떻게 해요? 잡아당기게 되면서 진동하면서 어떻게 해요? 단속 전류를 발생시켜요. 또 르리아 3이라고 할게요. 발생시킨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헷갈리니까 앞에 좀 봐. 간단하게 가면 헬리볼츠 거는 봐봐. 이런 얘기야. 소리국세 가지가 처음에 단속 전류를 발생시켰죠. 그러면 1에서 생산된 단속 전류가 가지를 진동시키죠. 잘 보세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잖아. 이게 결과인데 결과이면서 다시 원인이 돼요. 그래서 얘를 진동시키잖아. 결과. 그럼 다시 얘가 원인이 되어서 또 하나의 단속 전류를 발생시키죠. 그럼 얘 또 어떻게 돼요? 얘는 다시 원인이 되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리볼츠나 앞에 있는 라이스의 차이는요. 라이스는 단속 전류를 발생시키고 그게 진동을 발생시키면 거기서 끝. 한 번은 끝. 헬리볼츠는 얘가 처음에 시작이 되면 무한반복이에요. 언제까지? 전기가 끝날 때까지. 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4번이야. 보세요. 기억이 생산한 단속 전류는 양피지가 만들어낸 겁니다. 틀렸죠 이미? 기억이 생산한 단속 전류는 양피지가 만들어낸 거니까 니은이 생산한 단속 전류는 소리급세를 진동시켰다. 이거는 맞아요. 니은은 단속 전류가 소리급세를 진동시킨 적이 있는데 얘가 얘를 진동시키고 끝이야.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겁니다. 양피지를 이러면 이미 틀린 거예요. 단속 전류가 나중에 진동시키는 거지 양피지가 단속 전류를
이게 맞는 거잖아. 양피지를 이건 아니야. 니네 과학 같은 거에서는 가를 잘 봐야 돼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 1번, 2번, 3번, 5번은 다 좋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6번은 5번 고르고 끝나면 돼요. 됐죠?